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54번 강의 보관과 곡선 근사에서의 추가적인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 뉴턴 당식도 알고 있고 테일러 급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극한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미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오른쪽 합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차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와 보관 방식의 유사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분할 차분의 극한 거동과 차분 연산자는 이와 같이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를 이와 같이 쓰고요. 여기서 n차 보관 방식을 마찬가지로 적겠습니다. 이 수식은 n개의 점에 대한 뉴턴의 전진 보관 방식입니다. 함수를 보관한 경우에 오차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테일러 급수에서의 거듭 제곱은 보관 방식에서의 선형 대수의 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은 테일러 급수에서의 K개 미분이 보관 방식에서 전진 차분 연산자의 극한과 같다는 것과 비슷하죠. 가상적으로 무한개의 점이 있다고 하고요. 이 점이 모두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극한의 경우이죠. 그러면 무한차수의 보관 방식을 가상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한차수의 보관 방식은 점 x0에서의 테일러 급수로 접근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극한 거동을 이용하면 보관에 의한 오차에서 n 플러스 1개의 미분을 차항 규칙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테일러 급수와 뉴턴 보관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뉴턴 방식의 극한이 바로 테일러 급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미분과 차분의 유사성을 살펴볼게요. 미분 개념과 차분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는 적분과 수열의 합에 대한 잘못된 유사성을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적분의 경우를 볼까요? x에 대한 거듭제곱의 차수를 증가시키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적분의 차수가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반복 계산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일반화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s의 거듭제곱에 따라서 수열의 합을 구해볼까요? 1제곱, 2제곱, 3제곱까지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4제곱은 어떨까요? 교과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의 계산은 더더욱 어렵겠죠. 적분과 수열의 합은 비슷한 개념 같은데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표에는 적분과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의 유사 구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등간격 h와 0부터 n까지 변하는 정수 인덱스를 생각해 볼까요? 함수 fx를 선형인수에 곱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h만큼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차분을 구하면 이것은 이와 같이 계산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s는 1, 2, 3부터 n까지 대입해서 적고요. 이것을 모두 더하면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러한 식이 얻어집니다. 양변에서 h의 세제곱은 동시에 나타나므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4번씩과 같이 수열의 합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구조와 비슷하죠. 미분을 후진차분을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이와 같이 놓고
극한을 취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적분과 수열의 합에 대한 유사구조는 이와 같이 써야 되겠죠. 적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아웃풋이 나오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와 같이 순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일반화해 볼까요? 개념적으로 보면요. 어떤 함수의 미분은 이와 같이 되고요. 주어진 선형인수의 곱의 차분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fx는 미분 개념의 테일러 급수이고요. 아래쪽은 보관 다항식을 말합니다. 1대1로 대응하면서 미분 개념과 차분 개념이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뉴턴의 후진 차분식에서 이와 같이 함수의 곱들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열의 합에 대한 일반화입니다. 1, 2, 3, 4, 5처럼 연속된 정수의 곱과 같이 연속된 선형인수의 곱을 더하는 것인데요. 이웃하는 한 끼리는 플러스 1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총 개수가 n개라고 할 때요. 주어져 있는 수식을 그대로 쓰고 n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에 1을 더한 것을 곱한 것이 바로 합의 공식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부터 B까지이지만 여기서는 B에서 A-1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칸이 옆으로 가야겠죠. 나무가 세 그루 서 있으면 간격은 두 개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수열의 합의 구조는 정적분과 아주 유사하죠. 다시 말해서 적분과 수열합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거듭 제곱을 풀어서 썼고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 쓰고 n 플러스 1로 나누고요. 똑같은 항을 씁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같은 모양을 갖다 놓고 n 플러스 1로 나누고 마지막 항에 1을 더하는 항을 쓰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 나는 점은 여기서는 A부터 B까지고요. 수열합에서는 A-1부터 B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열의 합은 밑변이 1인 사각형의 합과 같기 때문에 사각형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식의 증명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AS를 정의하고요. S 대신에 S-를 대입을 하면 마지막 항과 첫 번째 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면은 같은 모양은 빠져나와서 인수분해가 되고요. 두 개의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상수가 되겠죠. 이 상수를 n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s는 a부터 b까지 대입하고 모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끼리는 서로 상쇄가 되고요. 결국 마지막 항과 처음 항만 남습니다. 수열과 수열의 합은 마지막 항만 차이 납니다. 항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n 플러스 1로 나누고요. 마지막 항에 1을 더한 선형인수를 곱합니다. 시작점은 A-1이고요. 그래서 수열의 합을 마치 적분처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볼까요?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누고요. 마지막 항에 1을 더합니다. 위에 있는 n을 대입하고요. 아래는 2가 아니라 2-1, 즉 1을 대입해서 뺍니다. 이것이 답이죠. 두 번째 경우에는 수열의 시작과 끝에 무리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두 개를 빼면은 정수가 되니까요. 항이 두 개니까 3으로 나누고 마지막 항에 1을 더한 것을 곱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이 수열의 합이 이와 같이 바로 구해집니다. 수치 해석 54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